안녕하세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제가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꽤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차트 분석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람과 동일 인물인데요. 이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 크립토 매니악이 이제 곧 있으면은 XRP와 비트코인 대비해가지고 XRP의 큰 상승을 기대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차트는 이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1번, 2번, 3번 여태까지 총 2번 비슷한 패턴이 나온 후에 급상승이 있었다,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인데, 자, 무엇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로 RSI입니다. 지금 RSI가 25인데 사상 최저치다, 여태까지 가장 과매도가 많이 된 상태다, 이런 식의 낮은 RSI 수치가 나왔을 때 얼마 안 있어서 2017년 그리고 2018년대 큰 장대 양봉이 터졌다. 두 번째 지표는 MACD인데 앞으로 몇 주 안에 상승을 나타내는 불크로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지표로는 MMAR을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말한 RSI와 MACD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슷한 형태가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큰 상승이 뒤따랐었던 그런 이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지지선은 대략 4,400 사토시이고 우리는 4,200과 5,200 사토시 사이에서 쌍바닥을 찍기도 했었다. 앞으로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안에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은 절대로 투자에 대한 조언이 아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참고만 하라는 뜻이겠죠.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인 돈 알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XRP 차트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인 즉슨 XRP가 지금 바닥이라는 말인데, 그렇다고 XRP가 상승할까? 그렇다는 보장은 없다. 그 이유는 바로 XRP니까, 한마디로 XRP는 좀 특이한 코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이 현상이 흥미로운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차트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왼쪽이 비트코인, 그리고 오른쪽이 비트코인과 XRP 차트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바닥을 찍은 것 같다, 바닥을 찍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바닥이면은 좀 더 내릴 거예요. 좀 더 내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쭉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지하실 구경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최저점 갱신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이제 저희가 항상 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추매를 하거나 XRP를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이 차트대로 가는 것 같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시거나 추매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기다리시는 거죠.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먼저 일단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이제 확실히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안착한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시면은 위험 부담이 훨씬 더 적겠죠. 아니면 혹시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은 밑에서 뚫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손절가 라인을 이제 정해두시는 거, 그렇게 하면은 큰 손해는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떨어졌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처럼 말이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노린다, 코인 개수 늘리기를 노린다, 그러면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에번시스에서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리플넷을 통합을 시켰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제 오늘 날라온 트윗인데요. 에번시스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는 리플넷을 페가 GPA 플랫폼에 통합을 시켰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서 리플넷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누가 이용하는지는 비밀 협약 유지 관계 때문에 말해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들을 위해서 고객들이 리플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가 이제 끝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무엇을 진행을 했는가를 보면은, 기존에 있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팔고 이런 데서 XRP를 사용하는 테스트를 시작을 했었고 성공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대박입니다. 이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죠. 리플사와 XRP를 이제 통합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넷 뿐만 아니라 XRP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XRP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XRP와 결제라는 단어가 나온 것만 봐도 이런 쪽에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XRP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예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이 PDF는 아세안 뱅커스 컨퍼런스 2018 이제 5월 3일에서 4일 2018년도에 열렸었던 그 컨퍼런스에서 나온 PDF인데, 발행자가 스탠다드 찰터드 은행입니다. 물론 이제 1년이나 지난 것이긴 한데 이제서야 사람들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자, 이 PDF 내에는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개를 하는 많은 슬라이드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면 딱 나와 있죠. 리플넷 페이먼트 클라이언트 밸류 프로포지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내려보면은 이제 리플넷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찰터드와 리플사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 쭉 내려보면은 기존 금융 그 시스템의 문제점, 스위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리플넷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리플넷을 썼을 때 5가지 장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2개는 스위프트로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위프트에서 할 수 없는 3가지를 리플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확실성, 실시간,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송금 및 지불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스위프트와 리플사를 비교하는 이런 슬라이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그런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스탠다드 찰터드에서 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틀먼트 게이트웨이 나와 있고, 리플넷 페이먼트라고 나와 있죠. 리플넷 페이먼트 중에 세틀먼트 하는 것, 결제를 하는 것은 XRP밖에 없다. 앞서서 저희가 봤었던 이번 시스와 마찬가지로 XRP 사용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동네 농협 아니고 축협 아니고 어디죠? 스탠다드 찰터드라는 큰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가격 언제 올라가요? 그것은 이제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XRP가 언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시작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발표가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 콩고물 먹으려고 달려들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제 드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언제 본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이고, 제가 예상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발표를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제가 예측을 했다가 틀리면은 이제 욕을 엄청나게 먹을 거거든요. 지금도 저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글을 남깁니다. 나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제 말을 무시하고 했다가 이제 저를 탓하는 거죠. 저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음을 편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시고, 절대로 몰빵, 담보, 대출 하지 마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XRP 가격 올라가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인가?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발표가 나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빵형이 최근에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 이거 토마토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리플사의 CTO입니다. 나는 가격 예상을 잘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트윗을 남겼고, 이제 가격에 대한 토론은 최근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러폴크립토라는 사용자 중에 한 명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지금 현재 리플사가 200개의 리플넷 멤버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200개의 멤버들이 XRP로 실시간 결제를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24시간 내에 결제하는 양이 1000억 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인 30센트로는 어림도 없다.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30센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런 과정들이 이제 가능하다. 그런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밥 아저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30센트는 좀 너무 낮다. 그렇지만은 내 생각과 이 전 세계가 생각하는 생각은 같을 수는 없겠지. 그리고 또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밥 아저씨랑 이 데이빗 슈월츠 CTO 역시 이제 둘 다 많은 XRP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리플사의 주식도 이제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리플사의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리플사의 주식 가치는 XRP 가격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제 리플사는 흥하고 XRP는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둘이 함께 이제 한 배에 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RP 가격이 올라야 리플사 주식 가치도 오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밥아저씨 리플사의 전 직원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빵형의 최근 컨퍼런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And another thing I mentioned to David backstage, I was in talking to one of the largest global money center banks on the planet, and I was talking to them about our primary product, fiat to fiat, called X-Current. And this guy kind of interrupts me. He's like, yeah, that's nice, but I have a problem settling into Peru. Can I use XRP to help me settle into Peru? And honestly, I was like, holy shit. Like, here's one of the biggest banks in the world who has more liquidity than almost anybody out there, and I'm not even trying to talk to him about crypto and digital assets. I'm trying to talk to him about the core of fiat to fiat. And he's already looking ahead and realizing that, look, this is something that could help me solve a problem in Peru. And I don't necessarily hold currency in Peru from an inflation point of view or a regulatory risk point of view, compliance risk. So they're looking for other solutions. And again, if you solve a real problem for real customers, it's going to work out. Incredible. 자, 이 컨퍼런스는 2019년 1월, 그러니까 4달 전이죠. 거기서 열렸던 영상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서 결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가장 많은 수의 결제를 하고 있는 한 대형은행의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법정 통화를 사용하는 리플사의 제품인 엑스커런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 빵형의 말을 끊더니 알았어. 근데요, 지금 우리 은행은 페루에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XRP로 페루 결제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빵형은 정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여기서 욕을 해요. 그 다음에 빵형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세계에서 가장 큰 유동성을 자랑하는 이 은행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할 생각조차 없었는데 먼저 말을 꺼내? 자, 이거는 뭐죠? 노가리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던졌는데 황금잉어가 딸려 들어왔어요. 이런 큰 기관들이나 은행들은 이미 앞서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본인들의 은행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이득이 되고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은행 관계자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페루에 있는 페루 법정통화를 이제 소유하고 싶지 않다. 그 이유는 페루 법정통화와 관련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규제 문제 등등에 대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빵형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리플사가 실제로 금융계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리플사의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터키 리라가 하루아침 만에 폭락한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나라와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법정 통화를 사서 그 나라 은행에 맡겨놓죠. 이것을 노스트로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그 나라 법정 통화가 하루아침에 폭락한다 그러면은 은행으로서도 손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이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페루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XRP를 쓰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걱정을 한 방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당장이라도 이런 대형 은행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XRP를 쓰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순식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투자 조언은 아니지만은 제 제안을 이렇게 드리자면은 일단 욕심을 다 버리시고 내가 정말로 장기간 동안 들고 있을 만한 자신이 있다라는 그 정도 수량만 딱 투자를 하신 다음에 그냥 기다리시면은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리플사의 사업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런 대형은행도 보통 대형은행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결제 관련된 가장 큰 유동성을 자랑하는 그런 은행에서 우리 XRP 좀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발언이 그런 빵형과의 미팅이 언제 있었는지도 저희는 모르고 테스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막말로 최악의 경우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안 쓸래 이래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내가 잃어도 후회 없는 돈이다 라고 싶은 그런 정도의 금액만 XRP에 딱 넣어 놓으시고 전체적으로 사업 방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저희가 그런 정도만 체크할 수 있으면은 정말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투자하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큰 수익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발표가 빨리 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중요 발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 나머지 짧은 소식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리플사를 검색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도 헷갈리죠. 이 리플사랑 XRP를 이제 합쳐가지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에서는 리플과 XRP를 따로 떨어뜨려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설명을 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동차 차량을 보시면은 비트코인과 리플사 로고가 붙어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암호화폐 투자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비트코인이랑 리플, XRP 둘 다 좋아하는데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나중에는 한박 웃음을 띌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마토 밭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휴일인데 또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이 정보나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광고가 끝날 때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휴일에는 쉬고 싶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유튜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방송을 좀 쉬게 되면은 수익률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토마토 밭에 물을 좀 주심으로써 이렇게 힘을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